자, 안녕하십니까. 병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7월 넷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는 잘 하고 계시죠? 시장이 이제 점차 관세 관련된 일정에 점차 다가오면서 좀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8월 1일 날 특별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매크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얼음장을 넣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좋게도 나오는 게 있고 나쁘게도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서 되레 좀 관세로 인한 직간접적인 매크로 변수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좀 빨리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 되레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지표들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6월 소매 판매 지수는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은 좋고 어떤 쪽은 나쁘고 뭐 이런 지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의 물가나 뭐 고용이나 이런 성장률의 지표들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더 강력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좀 단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관세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과 EU에 대한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이 되도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05%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이제 관세 협상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전이 되는지, 이게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좀 보시면,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그냥 가열차지는 않아요. 이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점차 이제 줄고 있는 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삼성전자, 뭐 퀄테스 통과라든지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좀 굵직굵직한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점이라, 이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조정 나오고,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평균을 맞추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해드릴 종목은 이 솔브레인인데, 참고로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LG CNS는 이제 뭐 손절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제도화로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뭐 거기에 있어서 완전하게 좀 법이
발빠르게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좀 한 지니어스법이 이제 위태위태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정적인 뭐가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래 뭐 쿠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자화폐 관련된 섹터죠. 그래서 21일부터 우리나라 이제 소비 쿠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고, 21일 날은 이제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쿠폰과 동반되다 보니까 약세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을 해드릴 종목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은 이제 7월 26일 날 이제 목표가가 한 27만원, 8만원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는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라고 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고요.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이제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엔 이제 D램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쪽 외형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 라는 이제 기대와 더불어서 이제 연결료 편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로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소재 관련된 뭐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연결로 붙다 보니까 붙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제 실적은 당연히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 28만원부터 25만원 목표가를 증권사 쪽에서 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 차트 보시면 24년 단기적으로 5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몇 개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번 바닥 확인한 이후의 추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솔브레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1만 2천원에서 20만 2천원까지 분할적으로 5일선 뭐 아래 정도 시점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19만 5천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평균 단가는 한 20만 7천원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 21만 8천원, 2차 목표는 22만 9천원. 그래서 지난번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이 22만 8천원입니다. 그 가격은 좀 돌파를 하면 1, 2차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시점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SK 하이닉스였나요?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는 나름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조금 나왔다라는 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HBM 쪽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HBM 쪽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될 수 있는 언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가지 SK 하이닉스 리포트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이 HBM3 12단 쪽에 균열이 갈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ASP 평균 단가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2년간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조만간에 어떠한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점으로 삼성 관련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전공정 장비 쪽, 그리고 후공정 장비도 뭐 별로 많이 못 올랐잖아요. 오사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도 뭐 작년 4월에 고점 찍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뭐 무증 뭐 이런 건 하긴 했지만 약세를 보였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공정도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좀 온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